안녕하세요. 아임 닥터 임상락입니다. 오늘은 뉴스에서 본 얘기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암 전이의 비밀을 풀었다. 이제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규명해서 뭔가 이제 전이의 암에 대한 치료 방법을 새로 개발할 수 있게 된 뭐 그런 논문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. 허원도 교수님 방에서 나온 거고, 제가 카이스트 있을 때는 이분이 아마 안 계셨던 것 같고,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합류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, 평소에 그 단백질의 구조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은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거, 이렇게 붙어가지고 작용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각화해 줄 수 있을까? 이걸 실제로 보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던 교수님인 것 같아요.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, 네이처 자매지죠. 여기에 논문을 실으셨고, 마이그레이션이 아마 제일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세포가 이동하는 거거든요. 세포가 이동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도 그 인트로덕션에서 설명했는데, 보통 세포가 이동한다는 건 뭐 이쪽에 이제 세포들이 먹이가 막 쌓여 있으면은 이쪽에 먹이의 농도가 많이 높을 거고, 가면 갈수록 이게 먹이 농도가 이렇게 좀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세포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그러면 난 농도 높은 데로 이렇게 이동해 가야지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팔을 쭉 뻗어가지고 뒤에는 또 수축하고 쭉 뻗고 수축 뭐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, 그런 내용은 잘 밝혀져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, 어떤 뭐 에너지 소스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동해 가거나,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해서 세포가 이동해 가는 경로는 어느 정도 잘 밝혀져 있는 상황인데,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. 그게 무슨 얘기냐면, 원래 로 GT 페이지라는 거는 뭐 예전에도 많이 밝혀졌던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뭐 RAC나 CDC42 이런 게 여기 앞쪽이라고 돼 있잖아요. 세포가 지금 이쪽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, 이쪽으로 쭉 머리를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가는 거죠. 그리고 뒤에 있던 거는 여기 컨트랙션이라고 돼 있죠. 이렇게 수축시켜가면서 이동을 해나가죠. 앞에는 쭉 뻗어나가고 뒤에는 수축하고 뻗어나가고 수축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를 관장하는 그게 로라는 단백질이었는데, 이 단백질의 기능 중에 혹시 이 외부 자극 말고 내부에서 어떻게 컨트롤 되는 게 뭐가 없을까? 이렇게 찾아보려고 한 게 이 논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뭐 이렇게 로라든가 RAC, CDC42, 락 뭐 이런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, 이 논문에서 살펴보니까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의 어떤 단백질 요 변화만으로도 신호가 돼서 이렇게 세포가 이동해 가는 거를 실제로 이분들이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. 이제 안쪽에 단백질과 단백질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여기서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이 논문에다 적용시켜서 논문화시킨 거죠. 그래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는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공신력이 높은 저널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만 이렇게 1년에 하나만 발표해도 상당히 높은 건데, 이 교수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올해만 해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벌써 3편째 쓰고 계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하고 계신 분인데, 근데 사실 이게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안 와닿으시죠, 사실. 세포 이동하는 게 뭐 나랑 뭔 상관이야, 사실.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고, 어려운 얘기야, 뭐 그냥 다른 세상 얘기야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, 이게 사실 그 아까 뉴스에서는 암 전이의 기전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논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암 전이를 딱 집어서 재설명하는 건 아니고, 세포가 이동하는 경로를 밝힌 그런 논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세포가 이동하는 게 쓰이는 게 뭐 먹이를 찾으러 이렇게 세포가 가는 것도 있겠지만, 어떤 면역 세포가 병이 생긴 대로 이렇게 굴러가서 그쪽으로 막 굴러가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 가거든요. 그런 세포의 이동, 아니면은 암 전이도 세포의 이동 중에 하나죠. 암이 있는 곳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서 그쪽에서 또 세포가 이동해 가지고 다른 장기에 달라붙고 거기서 성장하고, 뭐 이런 전반적인 세포의 이동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이렇게 새로운 경로를 밝힌 것 같아요.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세포 이동 밝힌다고 뭐 내 생활이 어떻게 변하는 건 아니죠. 그런데 이런 기초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게, 이렇게 하나의 경로를 밝혀 놓으면 그 경로에 뭐 다운스트림 타겟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하나가 딱 발견이 되면 그 밑으로 딸려 있는 그 단백질이 또 컨트롤하는 또 단백질이 나올 거고, 이렇게 다운스트림 타겟들이 나올 거거든요. 그런 다운스트림 타겟들을 찾으면 그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뭐 항체를 만든다던가, 다른 약을 이렇게 발견해서 개발한다던가, 이러한 연구들이, 후속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주면, 세포의 이동을 내부에서 관장하는 게 이런 기전이야 라고 딱 선언을 해 놓으면 그 밑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실제 연구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연구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 또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타깃이 될 거예요. 대부분은 뭐 임상시험에서 실패한다던가, 아니면 세포실험 수준에서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서 후보들이 점점 탈락해 가다가
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그 약 하나가 다시 수만 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. 그런 약을 개발하는데 이런 연구, 이런 기초적인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죠.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초 연구들이 당장 실생활에 뭐 어떻게 이용이 되거나 이 뉴스에서 말한 것처럼 안전이가 반드시 뭐 금방이라도 극복될 것처럼 그렇게까지는 좀 오버스러운 게 있지만 이런 기초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후속 연구들이 계속 나올 거고 그 후속 연구 중에서 어떤 거는 실제로 전이를 막는 약이 개발될 수도 있겠죠.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언론에서는 약간 이제 과대 포장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